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규 개발한 10개의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 등의 실무인재 양성에 필요한 직무를 선정해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10개를 신규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국가직무능력 표준 중 개선 작업을 완료한 137개를 확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번 신규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로 교육훈련 현장에서는 산업 변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 과정 개설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 중심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되어 인재 발굴 및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 환경 및 기술의 변화, 법령 개정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이미 개발된 137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개선도 진행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 폐자원 에너지 생산 등 환경에너지 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 등을 개선했으며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에 따라 자동차 시험평가, 전기차량 유지보수 등 기계 분야의 국가직무능력 표준도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자세한 사항은 NC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고용시장 사정에 따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내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각 기관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 노력 및 결과 상호 공유, 중소기업 인식 개선 지원 및 협력을 통한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플랫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 연계와 홍보 협력, 각 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협력, 직업계고 현장 실습 기업 발굴과 지정 등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는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고 중소기업은 필요 인력을 공급받아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1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6월 9일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인력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함으로써 감정평가업, 공유오피스 등 새롭게 출연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인력 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34세 이하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 활성화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 갈등의 불씨가 대학가로 옮겨 붙는 조짐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여대생에게만 지원하는 취업 상담회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제기되지 않던 지적이라며 캠퍼스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많은 대학에서 남학생을 배제하는 여대생 전용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같은 등록비를 내지만 남성은 상대적으로 취직이 잘 되니 진로 프로그램 등은 여성에게 양보하라는 것이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대학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취업 설명회가 여대생을 대상으로만 열리는 이유는 지원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급하고 운영 지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비율만큼의 여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라고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 일자리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보니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면서 배경을 모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전년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축소됐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직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이 올라간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 총액은 19,316원으로 전년 같은 달인 25,572원보다 6.1% 줄었습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7,731원으로 6.6% 줄었고 비정규직은 15,015원으로 3.0% 감소했습니다. 시간당 임금 감소는 코로나19 영향 외에도 지난해 6월 근로일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3일 늘어 근로시간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일수가 늘어도 월급에 변화가 없어 근로일수가 증가하면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72.4%로 전년 같은 달인 69.7%보다 2.7%포인트 상승하기는 했지만 저임금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기관 엔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현재의 노동조합 활동이 귀하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62.6%로 도움이 된다는 답변보다 25.2%포인트 많았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이 69%, 회사 규모별로는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이 68%,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68%, 노조 유무에 따라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67.8%에서 노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노조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기존 노조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는 조합원의 이해를 지키는 것이 노조의 출발점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분리된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조 밖의 사람들에게 노조는 너무 먼 조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자기 사업장 조합원만 보호해서는 노동운동이 긍정적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한 직원이 어느 임원의 상습적인 폭언에 고통받고 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 문제의 임원은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네이버로 돌아왔는데 옮긴 회사에서도 직원을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악명 때문에 네이버에 다시 오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묵살된 것입니다. 이 임원은 네이버로 자리를 옮기기 전 넷마블에서 직원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미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넷마블로 옮겼는데 여기서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네이버가 이 임원을 다시 영입했습니다. 워낙 악명이 높아 네이버 직원들 사이에서 반대가 거셌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인혁 네이버 COO 최고 운영책임자가 해당 부문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인혁 COO는 이 회의에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이 임원의 영입을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이 회의의 문제에 그 임원도 함께 참석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원의 폭언과 인격 모독이 계속되자 그해 6월 팀장들 15명이 다시 최인혁 COO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팀장들을 나무라며 해당 팀장들 일부를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팀장과 팀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외부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가 1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 내 폭력 사건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있어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7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의 회사 관리자는 노동자에게 화장품을 강매하고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을 제공했는데 해당 피해 노동자가 다른 근로자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호소하였지만 사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가해자인 회사 관리자는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해자를 퇴사 처리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해당 간담회에서의 증언을 녹취해 가해자인 관리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이후부터 구제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단계에서 회사가 취한 행위들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또 다른 가해자를 용인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방치할 수 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년 연속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될 정도로 극도로 근무 성적이 부진한 근로자가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회사도 공정한 평가 기준 아래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성과를 징계가 아닌 형태로 면직 처분한 판결로 통상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근로자 A씨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92년 입사해 근무해온 직원으로 해당 회사는 근무 성적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셀프 혁신 대상자에 선정하고 일정 기간 재교육을 통해 근무 성적 개선 여부를 보고 개선되는 경우 현업 부서로 복귀 및 재배치시키는 일종의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근무 성적이나 근태 분량 등 항목별로 자세하게 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5개월 단위로 평가하는 제도였으며 선정 절차도 해당 사무소의 선정 외에 1차 및 2차 심사, 최종 선정을 거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 셀프 혁신 대상자로 선정되고 재배치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태도 불량, 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셀프 혁신 대상자로 선정돼 다른 지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결국 2019년 다시 셀프 혁신 대상자로 선정됐고 회사는 대기 발령 조치를 하며 경고장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2020년 현업 복귀했지만 하반기에 또다시 재선정되면서 회사는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직을 의결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한 면직 사유인 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근무 성적 평가 기준 또한 독립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가 진행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현업 복귀한 사회의 기간에도 현업 복귀를 지원했고 경고장을 교부하는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